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기입니다. 오늘은 송봉선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금년은 국정원이 창설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동안 어떤 역사적인 업무를 했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평가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송봉선 대사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봉선입니다. 국정원의 역사가 참 벌써 60년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국정원은 1961년 5.16 혁명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중앙정보부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정은 당시 혁명 주체 세력인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그 중앙정보부 창설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와 그 곡절을 겪었습니다만 특히 그러니까 잘한 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보부는 창설 이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공 분야에 있어서는 1960년대 동백린 공작단 사건으로 해서 북한의 대남 침투를 와해시켰고 이선실 사건이라든지 제일 큰 게 저는 통역당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태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통일혁명당을 만든 것인데 김종태라는 사람은 북한을 4번, 5번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4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서 남한에서 주체 사상에 의한 공산혁명을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서울대학 출신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거기에는 김진락이라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는 신영복 교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좌파적인 이념으로서 통일혁명당을 이끌어간 주도 세력으로 그중에 김종태하고 김진락 또 이문규 이 사람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형됐고요. 신영복은 20년 형을 받아서 형을 복역하고 중간에 자기가 다시는 이런 걸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당시 그 통역당 세력들을 처형할 때 참관했던 분의 얘기를 드리면 김종태라는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자기는 존경한다. 그리고 남한의 박정희는 존경하지 않는다. 자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주체 사상에 의해서 통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인사를 투옥하고 탄압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김종태라는 사람 북한은 김종태 거리도 만들고 아주 그 대단한 북한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동조 세력인 신영복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국정원에서 한 일은 그런 통역당을 색출해내서 약 160명을 갖다가 검거해서 그중에 40여 명을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또 황장엽을 망명해 와서 북한의 내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고 또 이선실 사건, 산호맹 사건, 1심의 사건 정말 많은 좌파 간첩 일당을 검거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산업화가 테이크오프, 소위 말해서 고도 성장을 이룩한 이런 시대 때인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경제를 일으키게 한 것은 바로 중앙정보부가 뒤에서 그거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좌파 세력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만약 간첩으로 가장해서 들어가가지고 태업을 벌리다든지 YH 사건 모양으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는 자본가 계급을 때려 부셔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산업 발전을 방해했는데 이것을 중앙정보부가 이면에서 많이 저지시키고 산업 발전을 고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은 뒤로 젖히고
중앙정보부는 인권만 탄압하고 나쁜 짓만 한 것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그런 것, 과거에 그 뭐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민주 발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국정원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 두 개의 기둥이 이제 굳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선 그 첫 번째 기둥은 안보의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 안정, 체제 안보가 되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그 중앙정보부 현재 국가정보원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 땅에 체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야말로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수집하여 통치자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정말 이 국가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국정원 과거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 수장에 해당되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이나 국정원장 같은 분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정원장, 중앙정보부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는 부장이라고 그러고 국정원은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앙정보부 시절서부터 부장 원장들의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상 이 흑역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4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이 6.4.8기로서 이분이 7년, 8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부장을 역임했죠. 근데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른 관직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정권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비난을 하고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공개한다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비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죠. 자기를 그만큼 중용하고 키워준 박정희 대통령을 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카지노나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불란서에 가가지고 깡패 세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다가 피살이 됐죠. 결국은 이런 사람은 조금만 자기를 잘 지켰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8대 김재규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했습니다. 김재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6.4.2 출신으로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시해를 했는데 물론 시해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그때 부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소위 경호실장이라는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중앙정보부장이 보고하는 걸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하기식에 또 불러다가 뭘 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지철인 대위 출신이고, 김재규는 스리스타 출신이니까 자기 자격지심도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도 상당히 우뚝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가에 모셔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그걸 우발적으로 원총으로 시해를 했는데, 이건 참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90년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련을 겪게 되죠.
김대중 정부 초기에 원영애 부장이 막 비소가 됐죠. 그 당시에 12명이 그 비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공직선거에 관여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권영애 부장은 뭐 12년 형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도 많은 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출발하자마자 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그 앞에 대통령도 뭐 적폐청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또 원장들 4분이 전부 구속돼가지고 현재 그 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보인이 되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그걸 가져다가 그걸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코인이 파친이 해가지고 법정에서 그걸 다 까고 말입니다. 이거를 뭐 범죄를 소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역사는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검찰이나 정보기관 국정원 이런 일을 서로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다시 없기를 바라맞이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 또 양지원 180명이 조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 2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구속된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22명 중에는 자기가 재직 중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그 재직 중에 뭐 있던 일을 그걸 가지고선 형을 받으면 그것은 연금을 반밖에 못 받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실정에 지금 뭐 연금 그 많지도 않은 거 그걸 반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참 통탄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국정원의 흑역사에서 이걸 얘기해 봤습니다. 예. 네, 역대 이제 국정원의 원장, 부장들의 그 평가를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요. 먼저 역사에 이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장, 부장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행동도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특히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기관 내지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게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보면 원장, 부장들이 사실은 어떤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 전문성 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6월 10일 날 이 지금 60년을 맞이해서 국정원장이 35명이 지나갔습니다. 뭐 이들의 그 출신을 보면은 군 관계자가 17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조인이 7명이고 관료 출신이 5명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2명이고 외교부 출신이 2명 그리고 학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은 4명인데 이종찬 씨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고 또 김만복 씨가 있고 이병호 씨가 있고 서훈 씨 이렇게 4분이 이제 국정원 출신인데 이 중에서 이종찬 씨는 원래 정치인 몫으로 그 김대중 때 왔지 이분은 뭐 여기 출신이긴 국정원 출신이긴 하지만은 다소 그 정치성이 가미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 국정원은
감사원과 더불어서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자기 의지대로 가까운 사람들을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 인사는 미국 CIA나 뭐 FBI나 이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60년 동안 35명이 교체가 됐으니까 한 사람당 1.7년. 이거는 너무나도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보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뭘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국정원장을 하셔야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나 외교부, 경찰 여기는 거기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이 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은 이거는 뭐 통치자 마음대로 그냥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뭐 자기 그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정보기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건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좀 여기에 지명이 되더라도 자기가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국정원장 인사 내용을 보면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국 정보기관의 그 수장들이 임명되는 걸 보면 CIA의 부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반드시 CIA 출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정보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정보기관도 있고 해안경비대니 뭐 다양한 이제 정보기관에서 적어도 정보 업무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특이한 세계적으로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뭐 겪어보면 전혀 정보를 하지 않았던 행정 담당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보기관장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뭐 잘 하려고 해도 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하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와서 국정원 그냥 뒤집어 놓고 가겠다 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이 직원들이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한다. 내가 정말 국정원 직원들을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경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사실 국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 정보를 알고 이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원장으로 보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이 정도 말씀 듣고요. 다음에 또 2부에 이어서 국정원의 또 앞으로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 요건 또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